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0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은 민방위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핵미사일 대피 훈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핵미사일 대피 훈련.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면은 나는 어느 쪽으로 뛰어야 하느냐, 어디에 차폐시설이 있느냐, 어디에 지하시설이 있느냐를 알고 그쪽으로 피하는 훈련을 전 국민이 했어야 합니다. 특히 핵미사일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했어야 됩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은 아파트 지하로, 그리고 지하철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지하철 밑으로, 또는 뭐 주변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있는 분들은 주차장으로, 또 주변에 큰 호텔이 있으면 호텔 지하로 대피하는 장소를 미리 알아야 되고, 그쪽으로 뛰는 준비도 하고, 갈 때 최소한의 식량이라든지 의약품을 가져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왜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왜 결렬되었습니까? 김정은은 우리는 계속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겠다. 이미 공개된 영변 시설만 폐기하겠다. 그 대신 제재 해제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결렬된 것인데, 따라서 이제는 확실하게 김정은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재는 완화를 하고 문재인 정권은 부하처럼 다루면서 한국군은 무장 해제시키고 해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핵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러면 앞으로 남한을 핵으로 위협만 하면은 남한 사람들은 겁쟁이니까 무조건 우리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이런 대전략을 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번 민방위 훈련은 달랐어야 합니다. 반드시 핵미사일 대피 훈련을 했었어야 합니다. 즉 지금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게 보니까 언젠가는 폭풍이 불겠구나. 그러면은 폭풍 속으로 항해하는 배 선장은 대피 훈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구명정이 달려있고 구명정은 어떻게 내린다. 그리고 방마다 구명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착용한다. 훈련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무슨 훈련을 했느냐.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화재 대피 시범 훈련은 대구, 북구, 대원, 노원, LH 천년 나무의 대단지 고층 아파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핵미사일 민방위 훈련 했었어야죠. 근데 이 정부는 2년 전에 이미 핵민방위 훈련 안 한다. 이유가 참 코미디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므로 핵미사일 훈련 안 한다고 했어요. 핵미사일 훈련을 해야 불안하지 않게 되죠. 어디로 뛸 수 있는 준비를 딱 갖추고 있으면은 불안이 덜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승객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비행기나 이 선박에서는 대피 훈련이나 대피 교육을 안 합니까? 그런 해괴한 방침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찾아가서 수도권에는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해야 핵미사일 맞고 몰살하지 않는데, 수도권에는 그러면 핵미사일 방어 사드 배치도 하지 않는다.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핵미사일로 위협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노출됨으로써 김정은의 핵 위협이 150% 먹힐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국민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기한 정권입니다. 포기한 정권입니다. 국민 생명 보호를 포기한 게 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핵 민방위 훈련 안 하는 거. 두 번째,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는 거.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 지금 현재 한국인의 생명과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보호 의무가 아니라 포기죠.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정권이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정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사실이 아닐까요? 세계에서 지금 핵폭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고 가장 적은 나라는 중립국인, 무장중립국인 스위스일 겁니다. 그런데 핵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스위스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서기 1515년 프랑스와 베니스 공화국 연합군에 패배한 이후에는 500년 동안 전쟁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그리고 종교전쟁도. 외교적으로는 중립하지만은 군사적으로는 전 국민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가 지하 요새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10월 4일 이후 스위스는 민방위법에 따라 새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핵 방어 시설을 건축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주거지와 병원 등에 약 30만 개의 방어시설과 약 5,100개의 공용 방어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핵폭탄이 터지면은 전 인구의 114%가 이 방어시설에 들어가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에 스위스 의회가 핵방어시설 건설 의무 조항을 폐기해야 된다는 안이 올라왔을 때도 정부는 테러 집단이 핵무기를 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기존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핵 방어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서는 돈은 매년 약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국 방어시설의 총 건설 비용은 약 10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핵 방어시설을 짓는다면 인구가 약 7배인 한국은 7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700억 달러. 그런데 지금 미국 정보당국이 김정은이의 심리분석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이 스위스를 다녔어요.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 스위스에서 아마 민간인들이 군복을 입고 기관총까지 들고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하는 걸 보고 스위스는 얼마나 자주 국방을 하는 나라인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지만은 안보에 관한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살아들던 김정은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스위스는 꼭 북한 같고 우리 같구나. 북한 같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 미사일 훈련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속으로는 아주 조롱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와 한국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릴 때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북한에서 막다가는 장성대 꼴이 나겠죠.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설마 속였느냐? 요행수.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사대주의 근성으로 지금 요행수로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핵 민방위 훈련 안 하겠다는 선언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핵 공갈을 놓으면은 우리는
그게 적극 순응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럼 나중에 역사가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은 요행수를 믿고 핵 민방위 훈련도 안 하고 핵 방어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가 결국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은 우직하게 만일 사태에 대비했다가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까요? 오늘 당연히 해야 할 핵, 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